이 강의는 정상적인 경기 흐름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 혹은 화폐의 과도한 발행으로 인해 생긴 극심한 인플레로 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드디어 경기의 사계 마지막 시간, 늦겨울의 시대가 왔습니다. 초겨울의 시대 때 물의 운동성으로 인해서 종목들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중간겨울의 시대 때는 그 속도가 빠르게 가속화되어서 공포심이 최대에 이르렀다면 늦겨울의 시대에는 하락 속도가 완만해지고 시장에서의 아우성도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늦겨울의 시대는 역시 겨울을 닫고 봄을 열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겠죠. 우리 잠시 상상해 볼까요? 아버지께 회초리를 맞고 눈물 콧물 다 뺀 다음에 어머니께서 꼭 안아주시는 모습. 늦겨울의 시기는 한마디로 모든 불안감과 걱정이 끝나고 평온함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무섭게 폭락하던 기세가 잦아들기 시작할 무렵 고요한 구간이 찾아오죠. 아직은 찬바람이 매서운 시기이지만 간혹 해가 잘 드는 곳에서는 제법 봄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시장을 관찰해 볼까요? 급락세가 잔잔해졌지만 그렇다고 상승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눈에 띄게 매력적인 자산이 생기는데요. 바로 CB, 전환사채나 BW,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옵션부사채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중간겨울의 시대 때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채권은 점차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일종인 자산들이 늦겨울에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중간겨울의 시대를 거치면서 시장에는 돈이 씨가 말라 있다고 했죠. 기업은 돈을 빌리려고 하지만 시장 위험이 최고조에 있으니까 금리가 높아서 제값을 주고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채권 매수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얹어주는데 그게 바로 옵션이 부여된 사채인 옵션부 사채인 거죠. 감은 너무 빨리 따면 떨고 늦으면 너무 물러버리죠.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에는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는데요. 옵션부 사채의 최적의 매수 시기는 바로 늦겨울의 시대입니다. 이유를 알아볼까요? 옵션을 붙여준다는 건 그만큼 채권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거고 채권이 안 팔린다는 건 신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겨울 시장에 진입을 하자마자 옵션부 사채를 덜컥 샀다가는 자칫 경기의 위축이 극점에 달하는 혹독한 중간겨울의 시대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같은 겨울 장세라고 해도 초겨울이나 중간겨울의 시대에 옵션부 사채를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풍부한 봄이나 여름 장세에서도 옵션부 사채를 매수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데요. 돈이 지천으로 깔렸는데도 옵션을 붙여주어야 팔린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겠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붙여주겠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간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살아남은 회사라면 다음 늦겨울의 시대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생존 가능성은 크지만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험과 금리가 최고조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죠. 사실 이 늦겨울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예요. 시장에서 옵션부 사채가 서서히 발행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주식시장은 서서히 태동을 준비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다가올 봄에 어떤 테마로 초봄의 시대가 열리게 될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늦겨울의 시대에 할 일이 되겠죠. 시장이라는 땅을 붉게 물들게 했던 피들은 이제 다시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방공호인 채권에서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돈들은 서서히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꺼내와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게 될 거예요. 세상은 돌고 돌게 되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손이 아니라 얼굴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편을 포함해서 오늘 늦겨울 영상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나름의 대장정 경기의 사계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경기의 사계를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 부분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기획할 때도 나름의 회심의 교육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공부를 하셨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합니다. 이 경기의 흐름을 사계절에 빗대어서 공부를 한다는 게 한물간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요즘은 양적 완화 이후로 시장을 우기, 건기라고 표현을 할 만큼 시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처럼 경기의 흐름이 정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금리의 방향성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지려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경기의 4개 이론과 전혀 별개로 해석을 하셔야 해요. 지금 장세는 어떤 장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장세는 천재지변처럼 완전히 비정상적인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명히 양적 완화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테이퍼링이 끝난 것도 고작 올해 초였죠. 전쟁 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 봄 장세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의 장세로 진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요인들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물가 급등이 있었고요. 경기가 나빠지려는 국면에서 오로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처럼 지정학적, 정치적인 변수가 정상적인 경기 흐름을 역류하게 만드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경기의 4개 이론은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툰드라 지역에서는 아기 맘모스 시체가 간혹 발견이 되잖아요. 너무 귀여운 아기 맘모스가 봄 기운을 막 느끼면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어 죽은 이유는 당시에도 있었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제트류가 사라지고 갑자기 차가운 북극의 공기가 엄습했기 때문일 거라고 예측을 하죠. 실제로 아기 맘모스 뱃속에는 먹던 풀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당시의 지구 온도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딱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봄 장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려던 찰나에 겨울의 나락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이번 주에 미 의회 조사국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더블딥은 경기가 막 회복하려다가 다시 침체로 빠지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려다가 혹은 여름 초기에 다시 겨울로 훅 가버리는 거를 의미를 하죠. 역사상 더블딥에 빠진 경우는 1980년대였으니까 만약 더블딥에 빠진다면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겪게 되는 셈입니다. 그만큼 정말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겠죠. 경기의 흐름이라는 건 열차의 궤도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는 건 아닙니다. 지정학적, 정치적 이벤트나 혹은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수시로 방향을 틀게 되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지속적으로 팔로잉하면서 저와 함께 공부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공부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남 탓 안 하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경기의 4개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다가 잠깐 등장을 해봤는데요. 이만 인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